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학에서는 여러분들께 테마주 교육부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쪽집게 종목 두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점심시간 50분 동안 활용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테마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테마 그리고 그 안에서 살펴볼 공략주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 주식대학에서는 모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전략은 방송 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주식대학에서 이러한 테마주 교육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2주 전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테마들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반도체주로 공략 주셨는데요. 방송 공개 이후 약 30%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최근에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정말 저점 부근에서 잘 잡아주시면서 무려 30% 가까운 반등세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8월 8일 족집게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반도체 이슈를 짚어주시면서 반도체주 안에서도 이수페타시스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29.6%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또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HI라는 종목,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이제는 이 원전 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도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변압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전주를 집중하자라고 2주 전에 공략을 주셨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상승 나오기 직전에 공략을 주시면서 현재 11%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2주 전 생방송에서 제시해 주시고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11%의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원전주를 또 최근에 계속해서 집중 공략해 주셨는데 원전주들도 역시나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 이슈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7월 말쯤 방송 중에 깜짝 공개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살펴보시면 현재 16.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산 쪽 트럼프 이슈를 짚어주시면서 방산 쪽을 집중하자라고 한국항공우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략해주신 시점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16.6% 기록하면서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시는 종목들마다 꾸준하게 빠른 기간 안에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한전산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공략 주실 때마다 상승이 나오곤 했는데요. 한전산업 역시나 계절 테마 수급을 포착해 주시면서 원전 쪽을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장주를 딱 꼽아주셨죠. 한전산업 방송 공개 후 36%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6월 달에도 7월 달, 8월 달까지 꾸준하게 원전주 안에서도 한 종목씩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30%, 20%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전주 꾸준하게 공략 주시면서 역시나 한전산업으로도 엄청난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기술 역시나 원전주 쪽에서 소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16%의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생방송 중에 깜짝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생방송 시간 중에 이러한 종목들 많이들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깜짝 공개해 주신 종목들의 상승률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쪽 집중해 주시면서 16%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매주 테마, 어떤 테마를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공략주를 공략하면 좋을지 매주 소개해 주시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와 함께 족집게 종목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대학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나왔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와서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주식대학의 교수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오늘 내리고 뭐 어제 그저께 내렸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리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4% 하락하면서 2,700선이 무너진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87%,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큰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이긴 하지만 77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네. 전일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국내 증시 왜 이렇게 못 따라가는 걸까요? 저도 답답해 죽겠네요. 네. 근데 국내 증시는 이렇게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주 환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좀 이렇게 상승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지금 이제 막 국제적으로 막 이렇게 통화를 긴축을 하다가 달러를 긴축을 하다가 이제 슬슬 풀리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이제 슬슬 풀려가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가장 먼저 오를 건 뭐 지금까지도 좀 올랐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더 먼저 오를 거다.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 딱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이 낙수 효과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요걸 따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아직까지 이제 곧 있으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말이 많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더 남았다. 조금 더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미국 증시가 먼저 상승한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도 따라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렇게 상승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꾸준하게 또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금리 인하 테마가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주, 의료 AI 쪽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또 리튬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 쪽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네네. 오늘은 또 리튬주가 올라가더라고요. 리튬주 어떤 이슈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네. 반등세라고 먼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하면 사실 이 미국의 테슬라라는 네. 종목이 있죠. 이 테슬라도 근 며칠간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이 화재 사건이 좀 발생을 했죠. 예,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이 전기차 포비아라는 단어가 또 생겼습니다. 네. 그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이 되면서 이게 주식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그렇죠. 나왔거든요. 근데 전기차 네. 포비아라고 해서 2차 전지가 내려갈까 싶었더니 음. 반대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잠깐 동안 이제 주춤했다가 요거는 괜찮겠다. 요런 시장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그리고 참 재밌습니다. 국민의 공포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네. 안전도 중요하지만 국가 사업도 중요해요. 2차 전지가 지금 그렇게 화제가 났다고 해서 그리고 그 2차 전지가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국산 배터리죠. 중국산 배터리였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 우리나라 2차 전지 어때요? 품질. 좋죠. 끝내주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는 것도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딱 보셔야 될 게, 막상 나의 실생활 공포감이
뭔가 이 주식시장을 덮쳐서 이 주식시장이 하락이 나온다, 해당 섹터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사업을 접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뭐 산업 기반 그리고 뭔가 이런 인프라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패닉에 빠지지 말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 전기차 화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반사이익 수혜감으로 역시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주들 꾸준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리튬 관련주가 또 강한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 이렇게 최근에는 리튬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시장에서 기술력적인 측면을 잘 집중해서 살펴보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 테마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테마주에 대한 교육부터 오늘 시장 정리 매주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방송이 없는 날에도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방송의 족집게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족집게 종목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봤고 전문가님 또 네. 시황에 대해서 정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황 제가 뭐 항상 살핍니다. 항상 살펴오시죠. 네, 항상 살펴오고 그거를 이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네. 그 전에 제가 먼저 한마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싶어요. 네. 예, 이 저를 좀 이렇게 사칭을 해가지고 예, 좀 사칭범이 이렇게 있나요? 예, 금융 피싱이나 이런 걸 한다는 그런 얘기를 어머. 제가 지금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거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원금 보장해 준다. 뭐 요런 것들 뭐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런 뻔한 내용이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제 얼굴 그리고 뭐 제 사진 이런 것들 인터넷 그냥 쳐보면 나옵니다. 아우, 예, 그래서 그쵸. 그거 그냥 도용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 하나만 보고 믿고 가지 마시고 그냥 저와 직접적으로 함께 하셔라. 네. 요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칭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유동성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특히 미국 증시 이슈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기축통화가 어쨌든 달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증시 일정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빨간색 칸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칸이 있어요. 그죠? 네. 요 빨간색 칸은 이제 연준 윌러 이사의 연설이 좀 있었습니다. 요번 주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파란색 칸, 요건 이제 뭐 국채 금리 뭐 이거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국채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최근에 이 미국에서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이 국채라는 게 나라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걸 이제 국채라고 하거든요. 예, 그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얼마 전까지 연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연준에서는 긴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정부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 단기 국채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풀고 있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푸냐, 뭐 이렇게 돈을 뭐 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이제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네. 이 이자를 이용해서 돈을 계속해서 시장에 풀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전치가 이 국채 금리가 여기 파란색 칸이에요. 5.07%에서 5.05%로 줄었습니다.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슬슬 미국 정부에서도 이 국채 금리로 돈 푸는 걸 조금씩 줄여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연준에서 긴축하는 거 지금 그리고 여기 이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돈 푸는 걸 줄이다 보면 시중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겠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경기 둔화 신호에 좀 더 이 금리 인하가 좀 더 탄력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빨간색 칸 볼게요. 이 연준 윌러 이사의 연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얘를 왜 봐야 돼? 파월도 아니고 연준 이사 이 윌러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왜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을. 글쎄요. 이 사람이 사실상 이 연준에서 2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뭔가요? FOMC 위원 중에서 대표적인 매파 포지션의 인사입니다. 아, 예, 이 사람을 무조건 봐야 돼요. 파월 다음엔 이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이 사진, 이 사람이 이제 윌러 크리스토퍼 이사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번 주 월요일에 이야기한 게요. 연설에서 이야기한 게 인플레 둔화 중에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진 않다. 이 매파적인 발언이에요. 꽤나 지금 분위기에서는요. 앞으로 뭐 3, 5개월간 더 지켜봐야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뭐 9월, 11월 이때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거 모를까요? 분위기를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매파 인사의 입을 빌려가지고 시장을 한번 누르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금리를 한번 풀어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야, 다음에도 인하하겠다. 야, 다음에는 몇 퍼센트 인하할까? 이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버블이 껴요. 그렇죠. 네. 이게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부작용을 이 윌러 이사가 이런 이제 매파적인 발언으로 누를 거다. 중간중간에. 우리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상승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 시기에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두 가지만 봤을 때는 일단 앞으로 금리 인하는 되겠지만 한두 번씩 이 매파 포지션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긴장감을 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 중에서 잭슨 홀 요새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잭슨 홀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금융이나 이제 통화 정책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다음에 바로 또 신규 실업 요 두 번째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부분을 좀 제대로 보시고 앞으로 달러가 풀릴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쪼여 있을까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증시 일정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새벽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고 23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잭슨홀 미팅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많이들 또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증시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오늘 테마주를 또 교육을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 강의 섹터 어떤 테마인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죠. 네.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요. 네, 우리가 왜 암호화폐를 봐야 될까? 좀 굉장히 의외란 표정을 지으시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전일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보기에 딱 적절한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제가 이제 전일 뭐 FOMC 의사록 같은 거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시려고 넘어갔군요. 여기서 두 번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화폐 테마를 왜 봐야 하는가? 사실 이 암호화폐라고 하면 아직까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냥 뭐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다른 이제 투자 상품을 보는 것처럼 이 투자 상품의 한 켠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암호화폐를 봐야 되는가? 자, 일단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요. 5.5%가 아주 긴 시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뭐 이때 이 중간중간에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뭐 강해졌네, 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네, 이런 말이 있었어도 5.5%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근 1, 2주 동안에요. 지난 1, 2주 동안에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요. 이런 네.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이 경기 둔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시장이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썩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뭐 거의 뭐 사실상 거의 확정된 분위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의사록에서 네. 대다수의 위원이 또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중에 지금보다는 네. 달러가 9월부터는 많이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달러가 풀리면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네. 그러면 그것과 반대되는 금이라든지 암호화폐 중에서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위험 자산들의 가치가
달러 대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는 게 이제 이번 1개월 동안의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한번 쭉 빠졌죠. 여기 네. 둘 다 쭉 빠진 게 이게 블랙 먼데이였잖아요. 맞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 쭉 와, 이때 어디까지 빠지나 대체. 그날 그쵸. 우리나라는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맞아요. 네. 정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처음 걸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 화살표 두 개 보시면요. 다시 회복을 했네요. 지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지금 비트코인 7,100만 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7,1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왜 여기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 블랙 먼데이 이후로 이 네. 주식들이 모두 하락을 했다가 다른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국내 주식도 심지어 반등 그러니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아직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네. 이 국내 주식도 반등을 좀 어느 정도는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국내 주식보다는 이 비트코인이 더 저는 투자 가치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자 가치가 네. 좀 더 있는데 왜 다른 주식 시장보다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요? 그걸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그걸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거고 네. 한번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여기 차트에선 좀 내려앉았지만 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ETF 승인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네. 이게 투자를 시작하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런 이제 기관들이 슬슬 뭔가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좀 갉아먹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이게 사실 이 모든 투자 시장이 그렇지만 개인은 매집력이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집력이 강한 거는요, 이 뭉치는 힘이 강한 건 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관이 야금야금 먹으면 높은 가격에 사고 싶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낮은 가격에 사고 싶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야금야금 먹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땐가 하고 딱 다시 막 들어와. 그럼 이제 막 한 2, 3% 막 올라가요. 네. 그럼 기관 투자자분들은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손에서 건가요? 놓는 거야. 그러면 뭐야 갑자기 매수세가 안 들어와? 그럼 또 개인 투자자분들만 네. 힘든 거네요. 그러니까 데이지 말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식으면 또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이제 또 그 기관들 내 자리가 왔다 하면서 네. 매수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9월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역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로는 암호화폐 테마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됐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강의를 또 제시해 주셨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꾸준하게 간접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코인베이스를 사들였고 올해에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매수하면서 꾸준하게 비트코인 쪽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암호화폐 관련 테마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족집게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암호화폐 테마 안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하는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해주시면 이윤호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족집게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오늘 족집게 종목이 비트코인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인가요? 왜냐면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대장을 잡아야 돼요. 오. 네, 무조건 대장. 근데 대장이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과 포함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뭐 이게 지금 한창 올라가면 야 이제 이게 대장이구나라고 뭐 누구나 알 수 있. 그쵸. 근데 그런 타이밍에서는 사실 그 섹터로 늦었습니다. 수익 낼 수 있겠어요? 예, 못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 국내, 미국 시장 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체크를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자,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관련 족집게 종목. 왜 이 종목이 족집게 종목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 관련 섹터들 중에서 볼만한 섹터들, 네. 볼만한 종목들, 볼만한 종목들을 정리해가지고 차트까지 보여줬었어요. 후보를 한 3가지 정도 추려서 보여주셨잖아요. 네. 뭐 원전주라고 하면 원전주 안에서 3가지 이런 후보들이 있다. 근데 5가지 이상. 오늘은 없나요? 오늘은 사실 이 암호화폐 관련주가 네. 그러니까 뭐 테마는 많아요. 테마 네. 중에서 그 소속되어 있는 종목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은 한 2-3개밖에 없어요. 2-3개요? 네. 그래서 다 가져오시면은 다 가져오면 그냥 방송에서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단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윤호의 암호화폐 관련 족집게 종목. 왜 이 회사를 가져왔나? 먼저 이 회사는요, 이제 벤처캐피탈입니다. 그 창업투자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 칸 보시면 이제 업비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딱 나오죠. 한 8%가량 가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한 8%가량 가지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에 뭔가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런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보다요? 네. 이게 항상 비트코인이 한 15% 올라가면 네. 얘네들은 평소에 많이 잠겨 있어서 그런가 30%, 20% 가는 걸 많이 봅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퍼센트가 올라가기가 힘든데 맞아요. 국내 주식은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변동폭이 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게 네. 업비트를 표시를 해주셨는데 네. 다른 것들도 다 거래소인가요? 아니요, 다른 것들은 이제 네. 뭐 다른 회사들, 뭐 기술 관련, 뭐 다른 기술 관련된 회사, 그리고 뭐 요것 말고도 뭐 블록체인 기술 회사에도 이 회사가 또 투자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더 밝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것 말고도요, 이제 암호화폐 테마에서 대장주라고 하면 네.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또 있거든요. 하나투자증권 그쵸? 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갔죠. 맞아요. 그런데 네. 하나투자증권도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 너무 빠져서 이제 반등 가능할 때 뭐 가져오고 했잖아요. 네. 그때마다 좀 이렇게 상승을 좀 하는 것도 그럼요. 보였고. 그런데 이 하나투자증권보다도 더 상승력이 강한 테마의 그런 움직임을 많이 받는 게 지금 갖고 나온 이 족집게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투자증권보다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결국에 보면 네. 두 개는 비슷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비슷하게요. 비슷하게 상승 나오는데 속도가 달라요. 제가 말을 할 뻔했네요. 상승 나오는 타이밍이요. 네. 만약에 이제 뭐 8월 1일부터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가정해요.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요. 8월 5일부터 올라가 가지고 8월 10일까지 고점을 찍고요. 네. 이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건 같은 경우는 8월 7일, 8일쯤에서 후발주자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족집게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고 그 수익 본 걸로 하나투자증권을 투자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이 회사 자꾸 이렇게 입이 근질근질한데 조심해 주세요. 네. 예.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공략을 이제 드리고 있는 이 족집게 종목이 먼저 딱 뭐 좀 과할 정도로 올라가요. 네. 그러면 욕심 더 부리지 말고 매도를 합니다.
이게 공략이에요. 예,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후발주자로 상승 나오는 하나투자증권을 잡으면 더블이다, 더블. 예, 이 더블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그게 이제 이게 그러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예, 이거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거 하단에 QR코드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것만 보시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성공적인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족집게 종목 암호화폐 대장주라고 합니다. 벤처캐피탈 회사라고 하는데요. 업비트와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상승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족집게 종목 비트코인 관련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시장 전략들 그리고 오늘의 족집게 종목명에 대한 전략들까지 모두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를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오늘 족집게 종목의 차트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2024년 5월부터의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와 봤어요. 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최고점인 9,300원을 찍고 나서 하락하다가 비트코인이 중간에 한번 반등장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이렇게 봐요. 바로 상승이 나오죠. 예, 요렇게 바로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야, 어디까지 내려가나 이러면서 6,3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후에 야, 정확히 이게 암호화폐 관련주지만 비트코인을 정말 정확하게 따라가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7,400원 정도에 지금 안착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공략을 하는 방법은요. 지금 뭐 한 7,400원 정도가 딱 공략하기엔 좋은 그런 주가예요. 7,400원이요? 지금 주가네요? 지금 주가예요. 그러니까 갖고 나왔겠죠?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냐? 저는 이 비트코인 추이를 좀 먼저 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때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건 이제 이제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상승점, 이 9,000원 선을 돌파할지 말지만 보면 돼. 9,000원 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나왔다. 12,000원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짧게 한 10%, 15%에서 끊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들 요런 이제 공략을 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는 요런 암호화폐 관련 회사 꼭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족집게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공략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 꼭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의 종목명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관련주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부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 공략 주시는 종목들마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전 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두 종목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이수페타시스라는 반도체주 소개해 주시고 지금 무려 30%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방송이 없었는데 2주 전 마지막으로 공략 주신 종목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문가님이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는 현재 29.6%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주를 또 꾸준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BHI 역시나 2주 전 함께 공략 주시고 11%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원전주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셨죠. 그리고 방산 관련주로도 현재 16%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방송 공개, 방송에서 깜짝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현재 16.6% 기록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테마 교육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요? 네.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많이 안 볼 거예요. 많이 안 보신다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정해져 있습니다. 되게 단호하시네요. 왜 오늘. 단호하니까 가져왔죠? 네. 자, 네.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좋습니다. 부족하네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 전에 이 청라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했죠. 바로 이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요거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지금 뭐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완성차 업체, 전기차 업체들에서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자, 앞으로 전기차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전기차 사업을 중지한다? 돈을 얼마를 들였는데? NO! 소비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더 강조한다? NO! 소비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배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Yes. 이게 이제 이 안전이라는 키워드는요. 이제 필수를 떠나가서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우리 전기차는 이런 열폭주 현상이 열폭주 현상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췄다. 혹은 열폭주를 방지한다. 이런 걸로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무슨 그걸 안전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스웨덴 자동차 중에 이 볼보라는 자동차도 안전으로 사실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전기차의 안전 시스템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잘 보완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리튬 관련주 봐야 될까요? 오늘 올라가는 거? 아니죠. 2차 전지주 봐야 될까요? 아니죠. 2차 전지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회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 중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번 시장, 뭐 금리 인하도 이제 앞으로 할 거고 하니까 그런 시장에서 좀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 테마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에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겹악재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테마주들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안전과 관련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우측 하단 QR코드입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 공략 주신다고 하니까요. 상승 나오는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2차 전지 안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최근에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2차 전지가 안 올라온 게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전지는 올라갔죠. 네. 2차 전지 안전과 관련된 회사는 아직 안 올라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가 좀 깊어요. 역사가 깊은 회사예요? 네, 우리 그 핸드폰 그 배터리 그거부터 시작한 회사거든요. 휴대폰 배터리요? 네. 전혀 모르겠네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까먹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 회사의 좀 홈페이지를 먼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테마주를 공략을 하더라도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한 번쯤은 제발 들어가 봐라. 거기 들어가서 사업 영역 딱 적혀 있거든요. 그거 한 번쯤은 봐라라고 말씀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 PCM이라고 있어요. 뭐 영어로 뭐 이렇게 막 장황하게 써져 있는데 그냥 PCM이라고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요. 휴대폰 배터리의 안전장치로서 모든 휴대폰 배터리에는 PCM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휴대폰 배터리랑 전기차 배터리랑 근본적으로 다른가요? 다른가요? 같아요. 같나요? 거의 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간 거긴 하지만 네. 사실상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건 똑같아요. 휴대폰은 요만하고 전기차는 이만하잖아요. 배터리 이만하고 네. 배터리 여러 개 쌓아가지고 이만하게 만들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구조는 같은 거라고 보면 네. 될까요? 결국에 크기나 단위가 다를 뿐이지 어쨌든 네. 근본적인 부분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 뭐 그 저기 베어 그릴스 아시나요? 아니요. 아, 몰라요? 그 네. 맨 앤 와일드에 나오는 베어 거의 그릴스요? 그 사람이 이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야생에 이제 조난을 당했을 때 압니다. 네. 이건 오늘 제 점심이죠. 이 네, 대사를 네. 만드신 분인데 뭐 이분이 이 생존 수칙 중에 이 핸드폰 네.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어디 조난이 됐는데 핸드폰이 있다. 그럼 요걸로 불을 피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물에 빠졌는데요. 우리 불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불을 피우겠어요? 배터리를 이용해서인가요? 어떻게요? 배터리로? 저는 모르죠. 배터리를요. 배터리 있는 부분을요. 네. 뾰족한 거든 단단한 거든 찍어요. 내리치나요? 예,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네. 이제 조그만 구멍이 딱 나자마자 이 배터리와 이 공기가 이 산소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오. 불이 순식간에 납니다. 네. 이게 좀 위험하네요. 위험한데 일단 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근데 이게 전기차는 이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 완충 장치도 딱 있는 상태고 굉장히 사실 안전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기차 배터리는 어때요? 전기차는 그냥 다니죠. 그냥 다니고 우리나라 또 어때요? 방지턱의 나라입니다. 네. 요런 방지턱 밑에 살짝 긁혀가지고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오. 예, 물론 좀 오바해서 말하는 거긴 네. 하지만 요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하다가도 이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편리하지만 위험한 게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딱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요번 이슈와 좀 요번 사고와 좀 이렇게 결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예. 2차 전지주 다 올라가겠죠. 지금 당장 이 회사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안전이란 부분에 다시 한번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느끼면서 시장은 여기로 이제 수급이 집중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테마라고 해도요.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뭐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눈 아프지 네. 않아요? 눈이 복잡하네요. 내 눈이 좀 침침하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여기 빨간색 칸 위에 첫 번째 칸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실적이요. 지금 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잘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두 번째 칸 봐도 이제 영업이익 개선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당기 순이익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요 보시면 연 단위 매출액이 7천억이 넘어갑니다. 7천억이 넘어가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2,200억이에요. 매출 규모를 아직 시가총액이 따라가지 못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전지하면 자산 가치, 이 회사 자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요? 높게 평가해요? 낮게 평가해요? 지금 시장에서.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죠. 지금도 높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높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걸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PBR이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주가가 얼만큼 형성이 되어 있는가.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파란색 칸 보실게요. 자, 여기 파란색 칸, 네모칸 쳐진 데 딱 보면 PBR이 1.1배입니다. 이 PBR이 10, 20 넘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도 많아요. 그런데 1.1, 그것도 이제 안전 관련된 회사가 이렇게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가 1.1이다? 이거는 왜 안 올라가는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평가가 절하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많이 부각받을 수 있는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회사 박앤세일하고 있는 주가 박앤세일하고 있는 회사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공략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이 휴대폰 배터리 안전 장치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적적인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이 종목 꼭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족집게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딱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호 전문가님의 두 가지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네. 기업의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차트랑 공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한번 보고 좋습니다. 갈게요. 네. 시간이 뭐 한 1,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죠? 빨리 볼게요. 자, 일단 2024년 1월부터의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쭉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한번 상승을 가파르게 한 이력이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계단식 하락으로 소강 상태가 들어가다가 블랙 먼데이 때 또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그런데 그 블랙 먼데이 때 빠진 게 사실 이 회사가 어차피 이렇게 계단식 하락으로 여기서 더 갈 거였다면요. 여기서 반등을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블랙 먼데이 때 한번 빠지고 나서 반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러네요. 예, 이렇다는 건 이제 추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6,000원 주가거든요. 이 지금 얘는 공략해도 딱 좋아, 오히려. 예, 딱 좋아요. 딱 네. 좋아. 그렇게 해서 약간 이 회사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잡으시면 되고요. 나는 심장이 좀 세. 간이 좀 배 밖에 나와 있어. 이런 분들은 한 12,000원, 14,0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딱 유념하시고 파 땡땡땡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하단 QR코드로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테마주 교육은 2차 전지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화재와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 있는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요. 차트 분석 그리고 가이드라인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교육 테마는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이제는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테마 교육 진행해 주셨고 두 번째 테마는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 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 상승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테마 교육과 함께 쪽집게 종목도 두 가지나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공략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대학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